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원래 순차적으로 한다면 이미 했었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미 했었어야 되는 파트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회사 잠깐 들어가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법인 조정에 클릭을 한번 해보면 우리 수업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 뭐 얘는 지금 안 나올 거고, 임대보증금액 간주익금 조정 명세서 극히 안 나옵니다. 근데 수업은 했어요. 수업은 했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이제 여기부터, 대손부터 쭉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기부금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기부금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여기 갔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학계 표미 명세서. 여기 있는 부분 수업을 하고, 이제 여기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그 다음 공제감면 추가 납부 세액계산서 이런 거나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 이런 거 이제 띄엄띄엄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하면서 같이 했죠? 했고, 법인조정 2에 가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랑 최저한세, 그 다음 가산세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했고, 그 다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안 했어요. 맞죠? 나머지들은 안 했어요. 그 중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얘죠, 지금 제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퇴직급여 조정 명세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없어지는 법이에요. 없어지는 법인데,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무엇이 살아나냐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서식이고, 얘가 살아나는 서식이에요. 요거를 지금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요거 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업무용 승용차 요거 넣은 거죠. 요게 프로그램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기 책에 뒤에 넣어놨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일단은 내용이 이제 1의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한번 분석만 한번 해볼게요. 총급여액 기준으로서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이 무엇인지 알겠죠? 뭐가 있겠죠? 총급여액이라는 게 종지예요. 총급여액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5%. 그러면 이게 총급여액이라고 하면, 얘가 총급여액이라면 5%와 이 정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MIN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MIN. 그래서 충당금 누직의 기준은 퇴직금 추계액이 있겠죠. 퇴직금 추계액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직원이 뭐 다 퇴사를 했다라면 얼마를 줘야 해. 거기에 곱하기 뭐죠? 0. 이면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거기에 또 빼기 합니다.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러면 이 자체, 여기 자체는 얘가 0이면 얘는 0이에요. 결론적으로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은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1999년에 퇴직급여의 돈을 미리 빼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에 돈을 좀 더 넣으라고. 국민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퇴직급여에 있는 돈을 미리 뽑아서 국민연금에 넣는 1999년에 없어진 법이에요. 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5%와 얘 값은 0이 돼요. 0이. 우리 기출문제도 거의 다 0이에요. 퇴직금 전환금이 제시가 안 되면 0이에요. 그러면 답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송금 한도액이 뭐냐면 0이에요. 송금 한도액이 0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배웠던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걸었다는 거죠. 근데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걸어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데 영수증 없이 비용 처리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손이 1%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하여 그냥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그냥 비용 처리해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겠죠. 맞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 중에서 돈 안 쓰고 그냥 붕괴만 해서 경비 처리되는 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와 대손이에요. 대손은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만큼 비용 처리해 주는 거고, 퇴직급여는 현재 실제 퇴직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얘가 100%였어요. 이해가 지죠?
100%였다가 얘가 점점 줄어들어요. 95%, 90%, 5% 줄었던 걸로 제 기억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0까지 떨어졌어요. 0까지 떨어지면서 이 제도는 실제적으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됐죠. 대신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퇴직연금은 돈을 불입한, 즉 퇴직급여 추계액 중에서 퇴직급여 추계액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 내가 1억 한도 내에서 돈을 불입한다면 그만큼 비용 처리해 주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너무 모자라요. 지금은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 비용이 모자라고 그러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용이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퇴직연금 운용 요거를 돈을 넣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가 돼요. 이거 진짜 이거 꿀이에요, 꿀. 다른 것들은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해서 퇴직연금 어차피 직원에게 줘야 할 그거를 돈을 이렇게 불입시켜 놓으면 비용 처리가 돼요. 이거 되게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직원은 한도가 없어요. 직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해가셨죠? 비용이 모자란다면 그럼 그만큼 또 돈을 벌었으니까 맞죠?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런 거예요. MIN 1, 2에서 2의 금액은 퇴직금 전환금만 없다면 송금 한도액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은 또 1999년 4월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사실상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가 없어지는 서식이에요.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은 뭐냐 0이에요. 송금 한도액은 0이고 결론은 뭐냐면 회사에서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라면 이 금액을 전액 다 송금 불산이 유보시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답은 뻔할 뻔짜예요. 답은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금액만큼 퇴직만큼을 송금 불산입시키고 유보시키는 것이 답이에요. 답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총 급여액이 5%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 급여액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총 금액을 구해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의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과 퇴직금 전환금을 알아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요것도 제시해주고 얘 외에도 전부 다 제시를 좀 해줘요. 데이터가 어렵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놈이 누구냐? 얘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액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의결 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비상근 임원의 급여 계속 오는 직원이 아니라 띄엄띄엄 오는 것을 비상근이라고 하죠. 그 비상근 임원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예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암기 대상이에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제 대상인데 우리 세무 조정하면서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것을 인정상여라고 해요. 우리 송금 불산입 상여 그거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사장님의 월급이 얼마냐면 사장님 월급이 5천만 원인데 매출 누락을 한 게 생겼죠.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이 매출 누락에 대해서 돈이 분명히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다. 그럼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 상여로 처리한다. 이렇게 법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그 5천만 원만큼을 상여로 처분해줘. 그래서 5천만 원만큼의 상여로 처분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정상여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인정상여다라고 처리하면 사장님 연봉이 1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1억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다 인정해주겠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5천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암기하셔야 되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은 우리 분기할 때 뭘로 처리하죠? 확정 급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확정 기여형은
이미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비용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얘는 비용 처리했다. 즉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직원 통장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단 그 직원이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뺐을 뿐이죠. 직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쏴주는 것이 확정 기여형입니다. 송금 불산입 때는 인건비,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맞죠? 송금 불산입 때는 인건비가 상여죠. 인정상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 급여.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가 뭐죠? 식대, 또 자가운전 보조금 맞죠? 이거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생겨요. 총 급여액에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출자 사원과 신용출자 사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시험에 조금 나왔어요. 노무출자 사원과 신용출자 사원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신용출자 사원은 총 급여액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노무출자 사원은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무출자 사원은 송금 불산이 상여 이거나 그냥 같은 말입니다. 노무출자 사원이라는 것은 몸으로 출자하는 것을 노무출자 사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장을 파는 그 기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100만 원씩 내고 도장 가게를 열었는데 나는 도장 파는 기술로 들어와서 100만 원 대신 몸빵한 거죠. 맞죠? 1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급여는 약간 냄새가 상여의 냄새보다는 배당의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져가죠. 이 사람도 배당으로 가져가죠. 번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여로 처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무로 출자한 사원은 약간 느낌이 배당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얘는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출자 사원은 흔히 말하는 제가 사례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신용으로 출자를 하는 거죠. 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그 다음 기중 퇴직한 사람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시험상 좀 자주 나온 친구가 얘예요. 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얘 잘 안 나와요. 얘 안 나오고 얘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고 송금 불산입 때는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인정상여 요거 잘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 요거 가끔 나와요. 확정 기여형 요거 가끔 나오고 일단은 기중에 퇴직한 사람이나 1년 되지 않은 법으로 자기 회사 내기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급여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 급여액에서 빼버려야 된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놈은 기중 퇴직한 사람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그냥 내용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것은 일시 퇴직 기준, 지금 현재 전부 다 직원이 퇴직한다는 그런 데이터와 보험 수리적 기준, 어떤 과학적 근거의 데이터에 기준한 퇴직급여 추계, 이 두 개 중에서 MAX인데요. MAX. 컴퓨터가 알아서 맥스를 잡아줘요. 그래서 숫자 여기 일시퇴직 기준이 1억이라고 하고 보험 수리 기준이 1억 2천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넣는 칸에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맥스를 잡아줘요. 근데 맥스를 잡아주는데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왜 암기해야 되냐면 이거 다음 파트인 22강의 퇴직연금 그 서식에는 얘를 내가 알아서 맥스를 넣어줘야 돼요. 알아서 맥스를 넣어줘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전기만 이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세법상 이렇게 적어놓으면 세법상 장부상이 아니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따지는 겁니다.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이제 이만큼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만큼이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고 그다음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이 감소를 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쓰니까 감소했다가 또 전기에 부인된 부분 빼고 난 나머지 너무 작게 했네. 이 부분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제시해주고, 대부분의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이냐라는 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렇게 계산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초과액은 당연히 송금불산입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뭐 이렇게 부인 누계이죠. 퇴직할 때 그때 추인하시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미달액이 발생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자체가 0인데 미달액이 발생될 수가 없죠. 맞죠?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조정상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련된 문제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371페이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일단은 개념상 단기 설정에 얘가 답이에요. 얘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단기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도가 0이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 단기 설정액이 일단 1차적으로 정답이 돼요. 얘가 이제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이, 제가 딱 이 문제 같은 거 보면 얘 딱 찾아서 그냥 얘를 답으로 냅니다. 단기 설정액 정답. 두 번째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총 급여액에 포함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답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두 개가 보통 정답인데 지금 이런 거 있죠. 정기 2월 중에 한도 초과액이 이것이 되었다. 이 한도 초과액이 되었으면 사실상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정기 2월이 4,800만 원이 정기 2월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해당하는 행동이 이렇게 되겠죠. 단기 지급액이 3,500이 이제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상 한번 볼게요. 그림상 정기 2월이 4,800이 됐어요. 이게 세법상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단기 지급액이면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까죠, 맞죠? 이렇게 4,800에서 3,500을 깠어요. 이게 3,500을 이렇게 제거시킬게요. 4,800에 3,500. 그러면 3,500을 지우면 여기 얼마 남냐면 1,300이 남아요. 남아있는 상황에서 3,800을 더 설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800을 더 설정하면 이제 3,800과 1,300을 합하면 이제 5,100이 됐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 세법상 한도 초과의 요 300은 언제 없어지냐면 요쪽 1,300 요 안에 300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1,300 안에, 그러니까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300이라는 말은 1,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한도 내 금액이라는 것이고 300은 한도 초과액이 된 건데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얘가 추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3,500만 나갔잖아요. 단기 지급액이 3,500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00이 한 번 더 나간다면, 1,100이 한 번 더 나간다면 남아있는 잔액이 200이 되죠. 그럴 때 이 100만큼이 추인이 됩니다. 추인이 되는 그 논리는 그건데 추인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답이 추인되는 답이 딱 올라왔어. 아,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근데 현재 문제는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두 번째는 얘가 총 급여액이요. 이 문제의 주제는 두 개예요. 단기 설정액이 송금불산입이고 총 급여액에서 총 급여액이 미달 아까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송금불산이 상여시키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죠. 얘가 정답이. 얘가 송금불산이 상여예요. 답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상 튀어나오면 정답이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답이 나와요. 일단 단기 설정액이 일단 송금불산입이고 청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은 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얘부터 총급여액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시킬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여기 총급여액의 프로그램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4개 입력하면 됩니다. F2 급여. 지금부터 이 4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17 빼기 18은 19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책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실기에 보면요. 여기서 직접 빼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뺀다는 말이 뭐냐면 이 5억이 아니라 뭐 4억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빼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1억을 넣어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책에는 이제 여기에서 넣어서 이 금액을 줄이나 여기서 직접 빼서 줄이나 똑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직접 빼는 형식으로 가고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것들은 여기서 좀 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급여 영업부 급여 영업부의 이제 소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당사의 퇴직급여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얘를 3천만 원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빼는 방법이 여기서 직접 빼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넣어서 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제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뺍니다. 그래서 급여판에 여기 딱 클릭해서 뺍니다. 3명 해서 3천 이렇게 뺍니다. 그럼 여기 금액이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상여판에 가서도 3명 2천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좀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업연도 종료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여기 퇴직금 추계액입니다. 퇴직금 추계 명세서를 뭐 클릭하면 이제 자료가 떠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앞선 자료가 없으니까 안 뜰 거고요.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MAX를 잡아줍니다. 인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현재 임원의 직원 전원의 퇴직 시가 요겁니다. 4억. 4억 잡아주시고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이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요거와 요거 중에서 맥스가 4억이다. 자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맞죠? 자동으로 4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요 부분.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에서 1,000만 원은 정관상 급여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사실상 직원의 이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임원과 이제 직원으로 나누는데 직원은 퇴직급여에 대한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 퇴직급여 잡아주는데 임원이나 이사급들은 그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그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1,000만 원 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빼도 되는데 여기서 직접 뺀다 이 말이에요. 얘를 직접 빼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2억 4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2억 4천으로 바꾸고 바로 F3 누릅니다. 바로 F3 누르시고 1,000만 원 여기 잡아주면 됩니다. 뭐라고 하죠? 상여금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여금 한도 초과죠. 임원으로 할게요. 상여금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얘가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세무 조정이 되는 친구는 여기서 이제 직접 빼줍니다. 사실은 여기 넣어도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돈이 총 급여액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송금 한도액이며 송금 한도액은 총 급여액의 곱하기 몇 퍼센트? 5%.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총 급여액에서 이제 이 돈이 1로 왔고 여기에 5%를 설정해서 5% 설정해서 나온 결과물 하나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누릅니다. 요거 충당금의 기초잔액. 여기 보시면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고 그리고 자, 충당금의 기초잔액. 화면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릴게요. 기초잔액은 4,8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충당금 부익률이 여기 있죠? 300.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 얘죠? 3,500. 퇴직금 전환금은 없죠? 없고 땅. 회사는 얼마 계산을 했죠?
3,800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이해가시죠? 3,800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요거죠. 요게 22번이 뭐냐면 22번이 요거죠. 퇴직금 추계액의 몇 퍼센트? 0%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답이 0이죠. 한도가 0이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0입니다. 결론은 설정의 한도액은 3이 어디 있죠? 13 중 3과 13 여기 3이 요거죠. 3과 13이 요거죠. 3과 13 중 적은 금액 이게 0이죠. 0. 이해가시죠? 0이기 때문에 한도액은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퇴직금 전환금을 대빵 올리면 한도액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해가시죠? 얘가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 초액이 뻥 하고 이 돈과 동일하게 탁 떨어져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F3. 그리고 여기 퇴직 이렇게 쓰시면 퇴직 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3,8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생각외로 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 아까 제가 여기서 1,100만 원 더 업시켜 볼게요. 3,800에 1,100을 더 업시키면 4,600 정도 되지 맞죠? 그럼 100만 원 추인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4,600 정도 이렇게 걸면 F3 딱 누르면 추인액이 100만 딱 뜨죠. 맞죠? 이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막 그려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맞죠? 추계에서 얼마큼 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설정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추계액이 자동적으로 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직접 빼는 그놈을 세무 조정 하나 해주시고, 얘도 뭐 자동으로 나오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페이지를 마무리 짓고요. 현재 페이지 마무리 짓고, 하나 더 한번 가볼게요. 여기 392페이지. 392페이지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1번에서 키치에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정답이에요. 단기 설정액 정답이에요. 얘가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발생. 그리고 느낌상인데 정기월 1,500에 단기 지급에 500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태중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전기세법상 한도 초액이 200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전기가 1,200만 원 이래야 이제 추인이 발생되는데 200만 원은 추인 발생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정답이고 추인 금방 제가 발생돼야 안 돼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 다음 정답되는 것은 쭉쭉 내려보면 여기죠. 그러니까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놈이 정답인데 인건비 중 생산직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에서 500만 원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다. 친절하다 맞죠? 얘가 송금불산입 상여입니다. 얘가 송금불산입 상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번 나오는 코멘트인데 퇴직금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액션할 게 없을 겁니다. 액션할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퇴직연금하고 상관이 없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한 직원의 급여도 빼고요. 혹시 기중에 퇴사했다면 그 퇴사한 직원 또 빼야 됩니다. 근데 현재 문제 보니까 1년 무기자 정리되어 있네요. 맞죠? 얘네들 뺍니다. 얘네들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부터 입력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요것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값대로 지금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자동적으로 1년 미만자는 가운데 얘네들은 세무조정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 뺀 나머지가 여기에 꼽혔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현재 여기도 이제 지워졌죠. 임원 사용일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2억 여기 넣고 그다음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1억 5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맥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돈에 이제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데 뒤에 한 장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빼는 놈입니다. 이제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친구. 인건 비중 생산직 임원이죠. 여기 상여금제입니다. 여기에는 500만 원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했다. 그럼 여기서 500만 원 직접 빼고 F3로 가서 세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 빼겠습니다. 2억 2,500, 2억 25 빵빵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F3 누르고 여기에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임원 상여금 임원이라고 할게요. 상여금 한도초가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답 하나 나왔죠? 네,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상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이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자, 전기 2월에 화면이 조금 작으면 볼 수 있겠는데 여기가 전기 2월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 2월에 여기에 1,500 땅땅땅 여기에 기초 충당금 부인 요기 얘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 자,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 단기 지급액 이 친구입니다. 여기 500만 원 땅땅 회사 계상액이 단기 설정액인데 이 친구가 정답이 되죠. 기말 잔액을 입력할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300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면 한도 초과액이 떨어집니다. 지금 1억 4,414억 4,500만 원 가지고 5%를 구하고 거기에 한도액이 나왔고 얘가 1번이고요. 자, 2번에 대해서는 이 2억이 여기 0%가 안 나서 0이 되었고 더하기가 0이니까 한도액이 0이 된 겁니다. 0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마이너스까지 친다면 마이너스 800이 마이너스라는 한도가 없으니까 0이 한도가 되어서 얘가 300이 된 겁니다. 여기 F3 누르시고 여기 하나 더 한도 초과액 발생되죠.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여기에 금액은 300 요거 발생. 통상적으로 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끔씩 추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놀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난이도 뭐 그리 어렵지 않죠? 39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서 제가 풀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96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얘가 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말 잔액이 여기 있어야 모양이라는데 맞죠? 기말 잔액이 왜 여기 가운데 뚝 떨어져 있지? 정기 2월 2,5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 2,300만 원 줬다 이 말이고요. 그럼 200만 원 남았죠. 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설정했고요. 당연히 2,800이 그 다음 설정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건데 일단 그렇고 얘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단기 지급액이 이제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건드리지 못해요. 지금 뭐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추인액은 발생 안 돼요. 추인액 발생 안 되고 얘가 현재 문제에서 이제 좀 이제 트랩인데요. 둘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 300만 원 오케이고요. 사용인이 임원으로 이렇게 승진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때 퇴직금 지급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때 오케이고 임원이 연임하는 거 있죠. 연임. 이 연임하면서 퇴직급여 지급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런 부분에 깊게 공부를 과거에는 요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일단 오케이니까 얘는 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송금불산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얘 아니니까 상관없고. 얘부터 입력하죠. 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포함 여기서 1,300 중에서 300을 빼버려야 됩니다. 맞죠? 300을 빼버리고 얘를 송금분산입 상여시키면 되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상 이렇게 입력했다가 얘를 상여금 판 여기서 얘를 1,000만 원으로 바꾸시고 F3 누르시고 결론적으로는 F3 눌렀을 때 안 떠요. 안 뜨는 게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300만 원 상여금 먼저 시켜주고 300만 원 시켜주고 그 다음 내렸을 때 여기 있는 퇴직금 추계액 부분과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기에 넣으시면 되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맥스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1년 미만 근속되는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 오케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있다라면 그 사람 빼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입력하면 되죠. 얘를 2,500만 원. 화면 안 보이니까 여기 갈게요. 2,500만 원. 땅땅땅 여기.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얘죠?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땅. 기준퇴직금 지급액이 얘죠? 2,300만 원. 땅땅. 회사 계상액이 얘죠. 얘는 입력할 일이 없습니다. 단기 설정액 얘가 2,600만 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헷갈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장조회, 잔액조회라고 있잖아요. 잔액조회. 둘 다 한번 눌러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이렇게 조회를 딱 하고, 295라고 딱 치면, 여기 있는 금액이 그대로 떠요. 그대로 떠서, 얘가 기초잔액, 이렇게, 얘가 단기 증가, 얘가 단기 증가, 얘가 단기 감소, 얘가 단기 감소,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얘를 입력하는 일이 아니겠죠, 맞죠? 아니요. 뭐, 항상 데이터는 일치합니다. 어쨌든 얘가 정답이죠.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2,600만원 요거 발생.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평이한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뿅. 445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요 화면을 내가 익숙하지 않는다면, 아까 보다시피, 잔액 조회였나? 그렇죠? 잔액 조회. 여기, 잔액 조회를 이용하셔도 돼요. 잔액 조회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바로 보는 방법은, 이제 얘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요. T자 계정 공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가 A고 얘가 B이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A, 대변에 B, 이제 이런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면, 얘를 오른쪽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B, 대변에 A, 이런 모습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의 미지급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리는 뭐냐면, 퇴직금 지급이죠. 퇴직금 지급이고, 전기 2월과 차기 2월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기 2월은 전에 1억 남았다는 거고, 차기 2월은 말에 9천에 남았다 이런 뜻이니까, 얘를 이제 대변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설정 문제죠. 설정.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정답 3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정답이에요. 설정이고, 얘가 설정이고, 얘가 지급이에요. 얘가 설정 지급이고, 현재 문제 4천만 원에 대한 내역이 2천과 요 2천인데, 얘는 오케이예요. 임원으로 승진하는 거 괜찮다고 했죠. 승진하면서 생기는 퇴직금은 오케이고, 직원 2명 퇴직으로 인해 지급한 것이 2천만 원, 이것도 오케이죠. 얘는 현재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2,500만 원은 이제 전기의 한도 초과액이죠. 요거는 이제 넣으면 추인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전기열 1억에서 올해 4천이 나갔으면 6천이 남았고, 6천 중에서 2,500의 한도 초과액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서 빠져나갈 애가 없네요. 맞죠? 그냥 답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잠시만요. 회사 코드로 안 바꿨네.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 문제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급여, 항상 얘부터 먼저 입력하세요. 문제가 주어지면 급여라고 넣고 7명 1억. 이 인원수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난이도가 있네. 신규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 급여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부 조정을 통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빼줍니다. 얘를 2명이라고 하고 1,5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약간 트랩이 좀 있네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상여판 여기 가서 7명 3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는 임금제, 여기에 15명 2억에 여기 3명에
4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인원을 합해서 넣는 거, 요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트랩이 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넣고 총 급여액에는 해줬네요. 신규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면 되고, 요 오른쪽에 가서 인원이 나와 주어졌죠. 여기 인원 또 넣어줍니다. 두 개 다 9천만 원이다란 말이죠. 퇴직급여 추계액 및 보험수리자 퇴직급여 추계액 전부 다 9천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 그 외에는 이제 할 게 없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전기요액 여기 1억, 땅땅땅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2,500. 내심 추인되는 문제 좀 나왔으면 했는데 없네요.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 요 4천만 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못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본 결과. 그렇다면 이야기야. 그렇다면 요 잔액조에 누르시면 돼요. 잔액조에 딱 누르고 295번이었나요? 아이고. 프로그램이 295. 여기 잡고 295.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요. 기초잔액 1억이고 단기 증가가 임마죠. 임마. 회사 임마가 답이고 단기 감소가 얘죠. 기존 퇴직금 지급 맞죠? 여기 4천만 원, 3천만 원만 잡아주면 되네. 여기가 여기 4천만 원이고 땅땅 3천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어쨌든 얘가 정답이 되죠. F3 누르시고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 현도 초과액.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했던 부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흐름입니다. 요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맥스를 잡아주고 있고, 요 돈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면 이 돈이 여기 가서 5%를 잡아줍니다. 잔액 조회를 누르고, 저는 이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듀얼 모니터가 어떤 이야기에 좀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만은 잔액 조회 누르고, 예를 들어서 얘를 보고 입력하려면 입력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 샷해서 그림판 띄워가지고 컨트롤 V 한다. 뭐 옛날에 그런 것도 가르쳤어요. 그림판 띄우는 방법.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는데 어쨌든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 스크린을 하고 그림판을 띄워서 그림판 예를 들어 한글 띄웠다고 치고 여기서 컨트롤 V 한다. 그러면 예. 안 되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컨트롤 누른 알트에서 프린트 스크린인가? 그렇죠. 알트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면 얘가 딱 따져요. 맞죠? 요거 보고 해라. 그때 뭐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합니다. 안 하고 하여튼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손으로 적으면 되지 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기초 잔액이 얘고 단기 증가가 얘고 얘가 정답이죠. 단기 감소가 얘고 잔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잔액은 입력하지 않고 기초 충당금 부인 요금액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급여 지급 규정 초과 금액은 꼭 상여로 처분을 한다. 총급여에서 직접 제외시키도록 하자. 이것이 F3 안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 전년도 부인에 유보해 놓은 것은 내가 처리하지 않고 퇴직 시 처리를 하는데 충당금 오버해서 처리할 때 자동으로 추인이 되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이게 주제고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의 급여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 알겠죠? 근데 얘는 급여 지급 규정 초과한 거고 얘는 퇴직급여에서 불충분 대상,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뭐 따지고 보면 맞죠? 똑같은 말입니다. 기준 퇴직급여 지급액 칸에는 기준 퇴직급여 지급 칸에는 퇴직연구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을 빼야 됩니다. 얘는 이제 퇴직연구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은 뺍니다. 이게 뒤에 이제 22강 가면 제가 조금 강조를 할 거예요.
22강에 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것만 입력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는 별개로 하시면 되고, 확정 기여형 대상자의 급여도 1900에서 빼고, 기중 퇴직한 사람의 급여도 1900에서 빼고, 기존 퇴직급여 총납부채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는 자동으로 추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추이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라고 시키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관련된 것도 이미 송금 산입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이중 세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했다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추이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계는 이 분계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분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먼저 나가고 모자라면 보통 여기서 나가고 이런 분계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어느 파트예요? 퇴직연금 파트잖아요.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계하는 문제에 가면 이 문제에 이 답이 많은데 이상하게 법인세 문제만 들어오면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관련된 것만 추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관련된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게 없네요. 그래서 제21강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면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